안녕하십니까. 바로 묻고 바로 듣고 바로 쓰는 바른 중국세법 차태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관심이 많은 부분이 될 거예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돈을 어떻게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돈을 어떻게 속된 말로 말하면 빼올 수 있을까요? 라는 거에 대해서 답을 해 드릴게요. 그때는 세금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제목은 투자금의 회수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투자금 회수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그렇게 알고 넘어가십시다. 그래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7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배당, 이자, 기술 사용료, 그 다음에 4번 독립적 인적 요인력, 5번 종속적 인적 요인력, 6번 상장, 그리고 7번 청산 해서 회사 문을 닫고 나오는 청산까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7가지는 이 말은 법에 이렇게 7가지가 있다라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저 혼자 제가 번호를 붙이고 저 혼자 쓴 거예요. 그래서 7개 아니고 9개 있을 수도 있고 8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쓴 거니까 여러분 뭐라고 하지 마시고 한번 이제 순서대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배당이에요. 배당이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투자한 회사, 중국 자회사가 이익이 났어요. 그래서 이익 난 거의 일부를 돌려주는 게 배당이죠. 그래서 그 배당을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예요. 2,1 조건 보시죠.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동그라미 1번 당기 순이익의 10%를 법정 자본금의 50% 될 때까지 적립한 후에 배당 가능 이익이 될 것. 여러분 그냥 이거 한국하고 똑같은 건데, 우리 회사가 올해 처음으로 이익이 났어요. 법인 설립 처음 했고요. 설립한 해에 이익이 100만 원 났다고 할게요. 한국 돈으로 100만 원. 그럼 100만 원 다 갖고 올 수 있느냐? 이 100만 원이라는 건 뭐 해야 돼요? 법인세를 내고 난 후에 이익이 100만 원 났다는 거죠. 법인세 세금 내기 전에 100만 원이 아니라 법인세 낸 후에 이익이 100만 원이어야 되고요. 그다음 그 100만 원 그럼 다 가져올 수 있느냐?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를 떼어놔야 돼요? 중국에다가 10% 세후 당기 순이익의 10%를 쌓아요. 그럼 내년에도 또 100만 원 이익 났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10만 원 10% 또 쌓아야 돼요. 근데 이걸 영구히 계속 쌓느냐? 아니다 라는 거죠. 중국 자회사의 자본금의 몇 %까지만 쌓으면 돼요? 50%. 이해되시겠어요? 법정 자본금의 50%를 쌓고 나면 이제는 어때요? 100만 원 벌었으면 90만 원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100만 원 다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해되시겠어요? 이익 난 걸 갖다가 일단 다 홀랑은 못 갖고 온다. 근데 얼마나 쌓아야 된다? 10%. 이익 난 거의 10%를 언제까지? 자본금의 50% 될 때까지 쌓고, 그 이후로는 네가 쌓든지 안 쌓든지 알아서 다 갖고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두 번째, 당연한 이야기죠. 기업소득세를 전액 납부하고 법인세를 다 납부한 이익을 갖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세금 내기 전 이익 갖고 먼저 갖고 오면 안 될까요? 이거 아니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배당은 당연히 세금 내고 난 이후의 것이다. 다음 3번. 중국에서 한국으로 배당을 보내려면요, 이제 우리가 뒤에서 배울 텐데, 뭐를 세금을 내야 돼요? 배당소득세를 갖다가 중국에서 원천징수를 해요. 원천징수. 여러분, 원천징수란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원천징수. 여러분들이 원천징수 흔히 당하는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급여 받으시면 급여소득세,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하죠. 누구의 세금을 누가 대신 떼어가요? 여러분이 근로한 근로보수에 대해서 세금을 회사가 대신 떼어서 내는데, 그게 회사의 세금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세금이에요? 여러분들 세금이죠. 맞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배당금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쏴주죠. 그럼 이 배당금의 수익자는 누굽니까? 중국 회사, 자회사예요? 아니면 한국 주주 회사인 모회사예요? 모회사죠. 그럼 여기서 세금을 띈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 뭐예요? 누구의 세금을 띈다는 거예요? 한국 본사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중국에서 띄겠다는 이야기죠.
금방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이야기 드렸어요? 급여 원천징수. 여러분이 돈 받아가는 사람이죠? 세금을 누가 내요? 여러분이 직접 냈어요? 아니죠? 회사 경리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떼어낸 거죠? 예, 배당소득도 마찬가지죠. 배당을 갖다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쏴 보내는데 실제로 수익자는 누굽니까? 한국 모회사, 주주사가 되겠죠? 그런데 그 회사가 직접 세금을 중국에서 내기 힘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송금하는 자회사가 일부를 떼어서 납부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름이 원천징수인 거죠. 그래서 원천징수가 그냥 심심한 게 아니라 소득자를 대신해서 세금을 떼어내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원천징수예요. 원천징수. 그래서 부가가치세도 원천징수죠. 여러분이 오늘 사 마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사 마시는 거 아니죠? 사 먹는 거죠. 아이스크림, 예. 부가치세 최종 납부한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이 낸 거죠? 여러분이 사 먹는 금액의 110분의 10이 부가치세잖아요. 그쵸? 그걸 갖다가 여러분이 직접 세무서에 가서 낸 게 아니죠? 누가 냈어요? 편의점 사장님이 대신 내준 거죠. 그래서 부가세가 원천징수란 말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원천징수가, 예, 남의 거를 대신 내주는 방식을 원천징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중국 경내 현지법인이 투자법인의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중국 세무기관에 납부를 해야지 배당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등록자본금이 완납이 되어야 돼요. 내가 납부하기로 했던 것 일단 반만 냅시다. 예, 가능해요. 중국에서 지금 가능해졌어요. 예, 내가 납부하기로 했던 자본금 다 납부는 안 했는데 이익이 났어. 예, 그러면 나 그래도 배당 가져갈래요. 솔직히 좀 이건 상도가 아닌 것 같죠? 예, 내기로 한 거 다 내지도 않고 이익 난 거 빼간다. 그거는 좀 제가 봐도 상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등록자본금은 완납이 돼야지 예, 배당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꼭 필요한 만큼만 등록자본금 잡으셔야 되지 괜히 이따만큼 크게 자본금 많이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 자회 상황 뭐 뻔하죠. 중국 자회사의 지분을 한국 모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당연하죠. 예, 본사에서 이제 얼마만큼 배당을 해라 이익 난 것에 대해서 주총이죠. 주주가 누구예요? 모회사죠. 모회사에서 이익 난 것 중에서 자회사가 이익 난 것 중에서 얼마를 배당을 해라라고 했을 때 예, 당연히 배당이 발생하고 거기에 따른 세금을 납부를 해요. 그래서 관련 조세 볼게요. 관련 조세 양가로 1번은 어디에서 발생하는 세금이에요? 중국에서 발생하는 세금. 그 다음에 보시면 예, 양가로 2번은 한국에서 발생하는 세금이에요. 예, 일단은 중국에서 발생하는 세금부터 먼저 볼게요. 예, 여러분 이제 우리 이번 시간에서 배우는 거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까지 갈 것 같은데 세금 이야기 나오시면 여러분 이제 기계적으로 세금을 두 종류를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세금이냐면 하나는 거래에 대해서 붙는 부가가치세죠. 중국말로 말하면 증치세 혹은 영업세. 거래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거래 발생의 결과로 누가 수익을 얻죠. 수익을 얻게 되면 어떤 세금 내야 돼요? 이익에 대한 이익이 될 거 아니에요. 예. 이익에 대한 법인세, 중국말로 말하면 기업소득세.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세금을 하셔야 돼요. 어떤 거요? 거래세. 거래세라고 말하면 증치세 혹은 영업세를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소득에 대해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 두 가지를 항상 동시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 중국에 납부하는 조세 동그라미 1번이 뭐로 되어 있어요? 기업소득세로 되어 있죠.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시면 기타 조세는 뭘로 되어 있어요? 영업세 및 증치세, 거래에 대한 세금이죠.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래서, 예, 세금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뭐하고 뭐? 두 가지. 거래세, 그 다음에 소득에 대한 소득세, 인컴텍스. 예. 그래서 지금 기업소득세부터 볼게요. 그래서 배당소득 한중조세 협약에 보셔야 돼요. 예, 여러분 수업을 하는데 지금 가끔씩 배당 관련해서 질문 받으면 20명 중에서 한두 명 정도는 이런 질문을 하세요. 10명 중에서 1명 정도가 이런 질문을 하세요. 중국인 회계가 배당하려고 하는데 세율이 20%라고 그럽니다. 라고 질문을 해요. 예.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답을 해주는데 그 회계가 틀린 건 아니고요. 예. 배당을 하려면 세율은 10% 또는 5%입니다. 근데 20%라고 말하는 것도 그냥 애교로 받아주세요 라고 말을 해드려요. 뭐냐면 그 중국 로컬 법인세법, 중국 기업소득세법에 보시면 외국 법인의 소득세 세율은 몇 프로를 한다고 되어 있냐면 20%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내용 없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배당이나 이자 같은 것들을 보내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세율은 몇 %라고요? 20%. 근데 그거는 어디에 규정돼 있어요? 로컬 중국 기업소득세, 중국 법인세법에는 20%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럼 여러분 그것만 보고 하면 세금 몇 프로 내야 돼요? 20%죠. 근데 아니라고. 왜 우리나라는 뭐가 돼 있습니까? 우리나라 한국은 한중 중한 조세 협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 한중 조세 협약에 의해서 그게 더 우선하겠죠. 예, 로컬 세법보다 당연히 예, 조세 협약이 우선하기 때문에 한중 조세 협약까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실무하시는 중국인 회계님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분들이 한중 조세 협약까지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보고 로컬 세법만 뒤지게 공부하니까 20%라고 말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은 예, 더 똑똑하니까 한중 조세 협약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지금 이 수업을 들으실 때 여러분 제가 이 교재 말고도 뭘 올려드렸냐면 한중 조세 협약 PDF 파일 올려드려놨어요. 예, 여러분 좋은 말로 할 때 한중 조세 협약 출력 싹 하셔갖고 호치케이스로 꼭 찍어두세요. 예, 이 조세 협약 제가 이런 말 해서 죄송한데 그냥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있는 말 그대로 할게요. 찍어갖고 호치케이스로 찍든 집게로 찍어갖고 예, 변기에다가 걸어두세요. 예, 아침에 화장실 갈 때 핸드폰 들고 가지 마시고 거기에서 딱 한 일주일만 이거 넘겨보세요. 10분씩 몇 번이요? 일주일. 거의 1시간 되겠죠? 여러분 제가 화장실에서 여러분 보고 공부하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구경하라고 한 거예요? 화장실에서 힘주면서 공부하라고 했겠어요? 아니죠. 넘겨만 보시라고. 예, 제목만 어떤 글씨가 있는지만 아시면 예,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에서 배당을 해야 된다, 아니면 이자를 받아야 된다, 아니면 요용료를 받아야 된다 한다면 기억이 분명히 날 거예요. 이걸 뭘 찾아봐야 되는지. 지금 여러분 자세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중국 세법, 중국 로컬 세법 몰라도 여러분은 뭐만 알면 돼요, 지금 여기서.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 받으러 올 때 중국 로컬 세법 여러분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한중 조세 협약만 알면 돼요. 뒤에 나오는 이자도 마찬가지고, 로열티 마찬가지고요, 요용료 마찬가지고요. 네, 여러분이 로컬 세법 모르더라도 중국 로컬 세법보다 뭐가 우선하니까? 한중 조세 협약이 우선하기 때문에 여러분 조세 협약만 알면 돼요. 그래서 뭐 조세 중국 세법 모르니까 아이 그거는 여러분 핑계예요. 네, 미안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수에 출력해갖고 어떻게 집게로 집어서 변기에 걸어오고 나서 하루에 10분씩 일주일만 넘겨만 보세요. 무슨 제목이 있다더라. 그것만 기억나면 나중에 궁금하실 때 찾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도 조세 협약을 안 넘겨본 사람은 그게 뭔지 모르고 그게 언제 쓰이는지도 몰라요. 네, 언제 쓰인다, 언제 이걸 찾아봐야 된다, 그것까지만 지금 알아도 여러분들은 성공한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알 수 있다? 아침마다 일주일이면 알 수 있다. 힘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법인세, 배당을 할 때 법인세 어디를 봐야 된다? 조세 협약. 그래서 보시면 조세 협약 10조 배당 소득에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계학구에서 동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예, 여러분, 딱 읽고 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실 거냐면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다 라는 느낌이 올 거예요. 써 있는 건 다 한글인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예, 계속 읽으시면 돼요. 계속 읽으시면 예, 뜻이 들어와요. 그래서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중국 법인이죠. 자회사죠.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국.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중국 법인이고 그 회사는 당연히 중국 거주자죠. 예. 거주자인 그 체약국이면 뭐예요? 중국이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예,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최약국에서도 하나씩 끊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는 중국 법인 자회사가 되는 거고, 예, 그 회사는 당연히 중국 거주자인 거고, 중국 거주자인 최약국이니까 당연히 중국이겠죠. 예, 중국 법에 따라서도 과세할 수가 있다. 이제 이해되시겠죠? 예, 제가 강의를 잘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좀 많이 수준이 높아져서 이걸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만 수령인이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다. 말 되게 힘들어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하여튼 핵심만 보면 아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예, 이렇게 알면 돼요. 이렇게 알면 돼요. 그 뭐 수익적 소유자 이거 지금 여러분 공부하려면 여러분 머리가 저만큼보다 더 커져야 돼. 예,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하니까 예, 아는 것만큼만 넘어가자고. 아는 것만큼만. 그래서 일단 한도는 아래 한도를 넘지 않는다. 뭐라고 돼 있어요? 지분율이 25%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몇 %를 초과하지 않는다? 5%. 그러면 3%나 2%로 과세해 주겠어요? 아니면 5% 과세해 주겠어요? 당연히 5% 과세합니다. 초과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 율로 과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끔 전화 오셔갖고 저한테 5% 초과한다고 안 돼 있으니까 4%나 3%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거꾸로 묻죠. 여러분이 중국 과세 당국이라면 2%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죠. 그래서 5% 만땅 채워서 합니다. 그 다음에 25% 이상을 초과할 때는 뭐라는 거예요? 지분율 25% 이상일 때는 5%로 과세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외의 경우는 뭔 말이에요? 25% 미만일 때라는 이야기죠. 지분율 20%라든지 15%라든지 이럴 때는 몇 %로 과세하겠다? 10%로 과세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이해되시겠죠? 한국 본사 지분율이 25%가 넘으면 여러분 몇 프로로 과세받을 수 있어요? 배당 소득 원천징수가 5%. 한국 지분율이 25% 미만이라면 여러분 몇 프로로 세금을 내야 돼요? 10%. 예, 많이 똑똑해졌어요. 그 위에 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그 위에 그 아래 볼게요. 그래서 5% 또는 10%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돼 있어요. 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한국에서 중국에 투자하는 회사가 꼭 한국 본사가 투자하라는 법은 또 없어요. 가끔씩 보면 한국 본사가 뭐 50%, 그리고 또 한국 본사의 대표이사가 50%, 한국 본사가 70, 대표이사가 30 이렇게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상황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그럴 때 주주가 한국 법인이라면, 예, 이건 좀 주주의 구분을 나눠놨죠. 주주가 법인일 때, 개인일 때. 상황 이해되시겠어요? 주주가 법인일 경우에, 주주가 개인일 경우에, 그리고 주주가 2008년 이전에 이익을 냈을 때, 2008년 이후에 이익을 냈을 때, 이것까지 여러분 공부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2008년이면 몇 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 2020년이에요. 지금 우리가 강의하는 때는. 예, 2020년이니까 10년 전 이익인데 배당 아직도 안 받아간 회사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나도 없겠다고 말하긴 힘들지만, 예, 그건 너무 희박한데, 근데 왜 2007년, 2008년 이 선이 나왔냐는 건 기억만 해주세요. 2007년 말에 뭐가 바뀌었다고요? 여러분 2008년은 무슨 해예요? 중국에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올림픽. 예, 올림픽 하면서 중국이 많이 국제화를 했다는 거죠. 예, 그때부터 중국의 세법이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을 거예요. 2007년 이전에는 외자법인 법인세하고 내자법인 법인세하고 법인세 세법이 두 종류가 있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2006년, 2007년에 그 중국 세법 공부할 때, 예, 내자법인 법인세법이라고 따로 있었고 외자법인 법인세법이라고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세율도 조금씩 차이가 났었고 과세표준 산정하는 방법도 차이가 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그 이전과 이후에 세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원천징수하는 세율 자체도 여기 있는 것처럼 나눠놨다라고 아시면 돼요. 근데 그 이전에는 뭐였어요, 여러분? 여기 쉬운데 지금 5%, 10%는 뭐예요? 지금 규정이죠. 예, 근데 그 이전에는 뭐였어요? 법인도 2007년 이전에는 한국으로 이익 났을 때는 가져가는데 세금 과세 받았다 안 받았다? 과세했다 안 했다? 아예 안 했다. 2007년 이전에 배당했을 때, 배당을 한다고 한다면 중국에서 한국으로 하는 배당에 대해서 5%나 10% 원천징수하는 게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2007년 이전에는 100%다 세금 하나도 안 띄고 가져갈 수가 있었고 2008년 이후가 지금 여러분이 금방 배웠던 25% 지분율 기준으로 5% 또는 10%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한국 주주가 법인, 한국 본사가 아니라 대표이사 사장이 개인 투자했다라고 한다면 이럴 때는 2007년 8년 기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개인 주주일 때는 뭐라고요? 100%다 면세로 가져갈 수가 있으십니다. 100% 면세로 배당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그냥 크게 기억해 봅시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배당 가져갈 때 원천징수 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세율이 5%일 수가 있고 10%일 수가 있는데 그 기준은 지분율 25%다. 25%를 넘어가면 5%로 원천징수하고 25%로 미만일 때는 10% 원천징수 당합니다. 다만 옛날 거는 면세로 원천징수 하나도 안 하고 가져갈 수 있고 또 개인은 지금도 뭐라고요? 계속 면세예요. 여러분 법인으로 가게 되면 일단 법인에 거쳤다가 다시 한국의 주주한테 배당되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직접 개인한테 할 때는 지금 뭐라고 한다? 면세로 하겠다. 왜 그렇게 해줘요? 개인소득세 세율이 중국도 마찬가지고 훨씬 높아요. 그래서 면세 해준다라고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시 이제 그 페이지 68페이지 맨 위에 있던 거 여러분 이해 안 갔던 글씨 몇 개 있었죠? 수익적 소유자라는 말 기억 안 났던 거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해당 조건은 아래와 같다. 수익적 소유자여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수익적 소유자. 가로 열고 닫고 수익적 소유자일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건 뭐예요? 페이퍼 컴퍼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본사가 수익적 소유자여야지만 된다라는 이야기. 한국 본사가 페이퍼 컴퍼니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배당을 할 때 지금 꼭 한국 본사로 배당이 안 가고 한국에서 홍콩 찍고 홀딩스 찍고 중국으로 투자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중국에서 이익 나서 배당한다고 한다면 그 배당금이 한국으로 곧장 날아가요? 아니면 홍콩을 찍고 가야 돼요? 홍콩을 찍고 가야 되죠. 근데 홍콩은 대부분 페이퍼 컴퍼니예요? 아니면 홍콩에서 실제로 비즈니스가 있는 회사들이에요? 대부분 홀딩스라는 것 자체가 대부분 다 페이퍼 컴퍼니죠. 지분만 갖고 있는 투자가 목적인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중국에서 홍콩으로 배당을 보낸다 한다면 수익적 소유자예요? 아니면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에요? 아니죠. 그냥 우리 페이퍼 컴퍼니라고 기억해 두는 게 더 편할 거예요. 페이퍼 컴퍼니로 배당할 때는 뭐라고요? 5%를 적용 안 해줍니다. 그냥 10% 다 내라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고 실제로 오퍼레이션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끔씩 홍콩으로 배당할 때 홍콩의 홀딩스로 배당할 때 홍콩 법인 재무제표 갖고 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무서에서. 왜 그래요? 그 회사가 그냥 홀딩스 기능만 하는 페이퍼 컴퍼니인지 아니면 실제로 무역업이라도 해갖고 물건 사고 팔고 하는 액츄얼이 실질이 있는 비즈니스를 하는 수익적 소유자인지 페이퍼 컴퍼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홍콩 법인의 감사 보고서를 몇 년치를 갖고 와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하려고 그래요? 5%를 적용할 건지 10%를 적용할 건지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배당 수익전 연속 12개월 이상의 25% 지분을 갖고 있을 것. 25% 지분을 샀는데 내가 막 샀어요. 홀라당 이번에 올해다 샀어요. 30% 지분을 갖고 있는데 올해 막 샀어요. 근데 올해 사서 아직 1년도 안 됐어. 그러면 나한테 10% 적용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줍니다. 몇 %? 아니 5% 적용해주는 게 아니라 10% 적용을 받습니다. 10% 적용을 받아요. 5% 적용 못 받습니다. 내가 1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1년 이상. 그리고요. 3번 세무국에 감세 면세 조세 감면 신청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한중 조세 협약은 뭐예요? 특별법이죠. 중국 로컬세법은 몇 프로로 돼 있어요? 20%죠. 그래서 한중 조세 협약에 따른 5% 또는 10%를 적용해 주세요. 신청을 안 하면 중국에서 몇 프로로 과세하고 갖고 가라고 그래요? 당연히 20%예요. 그래서 조세 감면 신청서를 따로 제출하고 승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끔씩 이 기간 자체가 한 짧으면 2주, 3주, 길면 2달, 3달도 걸려요. 예, 상황에 따라서 짧으면 2주, 3주가 승인 이 조세 감면, 한중 조세 협약에 따른 조세 감면을 받는데 2주, 3주, 길면 2개월, 3개월까지도 걸리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준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돼요. 두 번째, 그 다음에 기타 조세, 영업세 및 증치세는 과세되지 않음. 예, 거래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는 자회사하고 무회사하고 거래할 때 부가세 세금계산서 끊어요, 안 끊어요? 안 끊죠. 예, 여러분이 투자했을 때 삼성전자에 주식해서 배당금 받았을 때 예, 부가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이건 과세 대상 거래가 아니죠. 예, 무슨 세금 과세 대상 거래가 아니에요? 부가세. 그러니까 증치세나 영업세 과세 대상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거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뭘 납부해요? 인컴텍스. 소득은 구성하기 때문에 소득세는 5% 또는 10%로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납부하는 세금, 한국에서 중국에서 받아온 세금은 당연히 이익이 되겠죠. 돈이잖아요. 돈을 받아왔으니까 이익이니까 거기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중과세 조정, 이거는 제가 여러분 정신건강을 위해서 써놨는데 지금 이 시간이 한국법인세법 시간이에요? 아니면 중국법인세법 시간이에요? 중국세법 시간이에요? 중국세법 시간이죠. 그래서 이거는 누구한테 배우시면 돼요? 한국 선생님한테 배우시면 돼요. 예, 이걸 지금 제가 다 읽으려면 예, 시간도 오래 걸리고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클래스를 제가 마련하든지 예, 이건 한국에서 쓰는 세법이죠. 그래서 이건 별도로 강의를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한국에서의 이중조세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는 제가 스킵하고 넘어갈게요. 저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고 예, 이것까지 하면 너무 흐트러지니까 이거는 한국에서의 중국 소득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는 제가 따로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의 코너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배당 다 끝났어요. 그렇죠? 네, 정리할게요.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배당 예, 두 가지 세금 처음 고민하셔야 되는데 뭐다? 거래세. 이건 부가세, 증치세, 과세상 거래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치세나 영업세는 납부할 필요가 없고요. 뭐만 납부하면 된다? 법인세, 기업소득세는 납부하셔야 된다. 그런데 세율이 5%와 10%가 있다더라. 예, 그 기준은 뭐예요? 지분율 25%여야 되고요. 이상이면 싸게, 그 미만이면 10%로 가야 되고, 그리고 그 배당을 받아가는 주주가 몇 년째 이상 지분을 갖고 있어야 돼요? 12개월 이상 갖고 있어야 되고, 또한 5%로 싸게 받아가려면 그 회사는 페이퍼 컴퍼니여야 돼요? 아니면 실제로 영업을 하는 회사여야 돼요? 실제로 영업을 하는 회사여야 된다. 거기까지 알아두시고, 예, 중국 로컬 세법은 20%이기 때문에 5% 또는 10%로 감면을 받으려면 예, 한중 조세 협약에 대한 조세 감면 신청을 따로 해야 되고 그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립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제 이자예요. 예, 배당은요, 한국이 중국에다가 어떤 투자를 했을 때예요? 지분 투자한 거죠. 주식을 투자해 준 거죠. 자본금을 투자해 준 거죠. 그런데 이자는 어떤 경우에 받아가는 겁니까? 한국 본사가 지분 투자가 아니라 대부 투자를 한 경우죠. 돈을 빌려준 경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투자의 방식이 여러분 꼭 예, 주식으로 자본으로만 투자하는 걸 투자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빌려주는 대부 투자 방식도 투자입니다. 그래서 지분 투자로 받아가는 건 배당인 거고 대부 투자로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가는 것이 이자가 될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관계회사의 대여금 형식으로 한국에서 지원해준 금액에 대해서 이자 지급 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해 가는 걸 갖다가 이자라고 말한다 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자, 예, 여러분 여기서 하나 좀 나라마다 생각이 달라요. 지금 약간 조금 핀트를 벗어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 경제학 수업 들어보셨어요? 경제학 수업. 여러분 경제학 수업 들어보셨어요? 네. 예. 생산의 3요소 기억나세요? 생산의 3요소. 빨리 찾아보세요.
생산의 3요소 뭐예요? 종이가 들었다며. 토지? 네, 노동. 자본이죠. 네. 네. 대학교 나와서 혼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약자로 뭐라 그래요? 토지? L. 노동? 토지가 토지가- 맞습니다. 노동이 N이죠. 노동이에요. N이죠. N이라고 해요. 네. 어, 자본, 캐피탈. 맞아요. 예. 토지, 랜드, 노동, N, 자본, 캐피탈 해갖고, 예. 믿어 의심치 마세요. 맞아요. 예. 예. 생산의 3요소예요. 그래서 이 세법 선생님이 이런 설명하면 되게 신선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융합교육이 안 된 한계죠. 세법 배운 사람은 세법만 하고, 세법 선생님은 세법만 하고, 예, 경제학 선생님은 세법은 모르겠고, 예, 나는 경제만 가르친다고 해서 된 건데, 예, 여러분, 생산의 3요소, 이제, 의심하지 말라니까 맞다니까, 약간, 틀려요, 맞아요. 맞아. 생산의 3요소는 거래를 할 때 세금을 안 붙여요. 예, 여러분, 땅 사고 팔 때 부가세 붙어요, 안 붙어요? 땅 사고 팔 때 부가세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피스텔을 사고 팔 때 보면은 세금 부가세가 붙어요. 토지분하고 건물분 따로따로 붙어요. 주택은 아니죠. 주택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예, 그냥 주택은 땅으로 봐버리는 건데, 오피스텔 사실 때 보면은 토지분은 부가세가 안 붙고, 건물분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붙어요. 그거는 오피스텔은 사업용 자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세를 하는데, 토지 쪽은 과세를 안 해요. 근데 건물분은 붙죠. 예. 여러분 집 사실 때도 부가세 내는 친구는 없으실 거예요. 예, 요즘 나오는 뭐 아파텔은 과세가 된다는 거죠. 토지분은 과세 안 하고 건물분에서는 과세가 되겠죠. 어쨌든 간에 토지는 땅 사고 팔 때는 부가세 절대 안 붙습니다. 붙는다 저한테 찾아오세요. 그 다음에 노동. 여러분 급여 받으실 때 부가세 같이 끊겨요? 여러분이 부가세 계산서 끊어주고 회사에서 월급 받아요? 아니죠. 안 붙어요. 그 다음에 자본, 캐피탈. 은행에서 여러분 예금 넣고 이자 받아올 때 여러분 부가세 세금 계산서 끊어요? 안 끊어요? 법인일 때, 예. 여러분 다니는 회사가 은행에서 이자 받을 때 세금 계산서 끊고 이자 받아와요? 아니죠. 그래서 생산의 3요소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무슨 거래에 대한 이익에 대한 건 당연히 내죠. 예. 그럼 말고 거래세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예. 생산의 3요소 경제학 N 이것까지만 배우고 세금은 안 배웠어요. 세법 시간 오면 또 이건 또 까먹어. 예. 그러고 나서 왜 토지에는 세금을 안 붙입니까? 뭐 이런 소리 하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근본이기 때문에 모든 경제활동이 시작이 돼서 거기서부터는 과세가 이루어지면 이게 꼬여버려요. 그래서 과세를 안 한다라는 기본 개념이 있는데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아닌 게 하나가 있어요. 자본이 문제예요. 자본이요. 예, 중국에서도 노동할 때 부가세 안 끊죠? 임시세 과세 대상 아니에요. 땅도 마찬가지예요. 아니에요. 예. 땅만 사고 팔 때 아니죠. 건물 사고 만들어 개발할 때 토지 증치세가 붙죠. 땅만 사고 팔 때는 과세 대상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자본, 어쨌든 간에 자본 볼게요. 토지 출양 받을 때 부가세 안 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본. 중국에서 이 자본은 과세를 해요. 부가세가 과세 대상이 돼요. 중국에서. 과세 여부. 중국. 한국. 한국은 다 해요, 안 해요? 안 하는데, 이쪽 자본에 대해서 이자 쪽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져요. 금방 배당에 대해서는 과세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과세가 아니라고 그랬죠? 네. 이자 쪽에 대해서는 과세가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그라미 하긴 애매한데 일단 제가 이자라고 쓰고 동그라미 쳐놨어요.
그래서 한국은 다 과세가 안 되는데 중국은 과세 대상이에요. 예, 이것도 하나의 예, 영업업으로 본다는 거죠. 예, 하나의 업종으로 보겠다 해서 이거 거래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자를 보는데 관련 납부조세, 중국에서 납부하는 조세를 볼 텐데 동그라미 1번 뭐예요? 이익에 대해서 납부하는 기업소득세, 법인세.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뭐예요? 기타 조세, 증치세와 그 부가세라고 해놨죠. 그래서 앞에 배당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과세 대상 아니므로 그냥 깔끔하게 끝나버렸죠.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지금 이자 쪽에서는 과세가 된다라고 구질구질하게 써있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자가 부가세 과세 대상 거래다라고 금융업으로 과세 대상 거래가 된 과세 대상이라고 이해해 두시면 될 거예요. 예, 그냥 기업소득세 순서대로 먼저 볼게요. 기업소득세. 예, 심플해요. 이자소득. 한중조세협약 제11조. 이자소득에 대해서 몇 퍼센트로 원천징수한다? 10%를 초과할 수 없다. 또 8%, 7% 하게 해주세요. 저 못해요. 예, 다 10%로 원천징수합니다. 예, 그래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자를 보낼 때 몇 프로 띄고 가야 돼요? 10%. 여러분,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10%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돈을 빌렸으면 중국이 내는 거예요? 아니면 이자를 받아가는 한국 거에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거는 이익에 대한 세금이잖아요. 누구의 이익이에요? 한국 본사 거죠? 이자 받아가는 거잖아. 한국이 수익을 얻는 거죠? 거기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10% 때리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예, 이것도 당연히 원천징수겠죠. 예, 그래서 한중조세협약에서 10%를 납부하는데 이건 누구 세금이다? 중국 법인이 납부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한국이 중국에다 1억을 빌려줬어요. 그다음에 연이자 10%에서 1,000만 원 받아온다. 그럼 몇 프로 띄고 들어간다? 기본적으로 10%는 띄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9천만 원만 들어가는 게 정확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110분의 10이냐고 맞아. 그렇게 예, 까다롭게 묻지 말고 예, 10% 띄고 들어갑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거 보시면 예, 증시세와 부가세가 있어요. 뭐라고요? 이 이자를 술취하는 그 자체도 서로의 거래로 본다. 과세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예, 증치세와 그 부가세 지금 여러분이 자료를 안 갖고 계시는데 조세 협약 그 다음 시간에 꼭 여러분 가지고 오세요. 예, 제가 뭘 확인시켜 드릴 거냐면 조세 협약에서 커버하고 있는 세금이 어떤 범위까지 커버하느냐를 설명드리는데 여러분 부가가치세 쪽은 조세 협약에서 커버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조세 협약에서는 뭐만 커버하고 있어요? 양 국가의 인컴텍스만 관리를 해요. 법인이라면 법인세, 중국말로는 기업소득세죠. 그 다음에 개인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 인컴텍스만 하는 거지 부가가치세는 조세협약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 부가세는 조세협약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기타 조세, 증치세와 부가세 갑자기 나오는데 예, 네모 박스에 보시면 이게 조세협약이에요? 아니면 중국세법 이야기예요? 중국세법 이야기죠? 예,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관련 내용 기억나시죠? 갑자기 한중조세협약이 아니라 로컬세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거래세는 조세협약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 세법 따라서 과세가 돼요. 그 나라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자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 세율을 적용한다? 이자에 대해서 예, 15조 증치세 세율 몇 퍼센트? 기본적으로 6%다. 예, 그래서 6%예요. 그럼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이자를 갖다가 1억 빌려주고 1,000만 원 10% 가져간다고 간단히 예를 들었죠? 예. 그러면 1억을 갖다가 누구한테 보내요? 여기 중국법인 한국 모회사 본사 한국 돈을 대출을 해줬죠? 그에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죠? 1,000만 원 지급합니다 라고 할게요.
예, 잘 보이시죠? 예, 1,000만 원 지급해요. 이제 여러분, 이 이자에 대해서 과세 어떻게 하냐? 여러분 많이들 착각하시는데, 한 잔 마시고 갈게요. 물건 사는 거랑 똑같아요. 예, 여러분, 한국에서 여러분이 1,000원짜리 빵을 사 먹으려면 얼마를 더 주고 사와야 돼요? 10%더 주고 1,100원 주고 사 먹어야 되죠? 맞죠? 왜 10%에서 100원 더 냈습니까? 물건 값이 1,000원이니까 한 거죠. 중국에서 뭐라고 한 거예요? 거래 금액이 얼마예요? 1,000원이죠. 이자는 뭐에 대한 대가예요? 내가 어떤 서비스를 얻은 거죠. 내가 빵을 사니까 돈을 줬죠. 그러면 이번에 내가 이자를 내는데 난 뭘 받았어요? 금융 서비스를 받아온 거죠. 1억 원을 내가 빌려온 거죠. 1억을 빌린 대가로 1,000원을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여러분 보시면 거래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자 역시 거래예요. 이자 자체만 보시면 안 되고 내가 이자를 왜 지급을 왜 해요? 여러분이 은행에서 돈 빌렸다. 예, 주택담보대출을 했든 생활안정자금 대출 받았든 돈을 빌렸으니까 이자를 내는 거죠. 예, 거래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걸 하나를 과세성 거래로 보고 과세를 하는 건데, 이자 내는 것도 역시 하나의 거래입니다. 물건을 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1,000원짜리 샀을 때 100원 세금 내는 거 한국에서, 그 다음에 1,000만 원 이자를 지급하는 거, 이자를 지급하는 거에 대한 반대 개념이 여러분 보기엔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느껴져야 돼요. 나는 뭘 받았어요? 금융 서비스를 받은 거란 말이죠. 그거 없이 내가 그냥 괜히 돈 내요? 아니란 말이죠. 네, 그래서 1,000만 원 내는 거만큼 나도 뭘 산 거예요. 예, 근데 단지 이게 재화가 아니라 서비스 요용인 거죠. 금융 서비스인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내가 1,000만 원 중국 자회사가 한국으로 보내려면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잘 생각해 봐봐요. 여러분이 1,000원짜리 빵을 살 때 다 낸 돈이 얼마예요? 총액이 1,100원이죠. 그러면 1,000만 원어치 이자를 내려면 난 얼마가 더 있어야 돼? 중국인 세율이 6%니까 1,060만 원 있어야 되죠. 이해되시겠어요? 예. 물건 사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이 60만 원은 뭐예요? 내 매입세액이죠. 여러분, 우리 첫 시간에 이거 했을 거예요. 숫자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기억나세요? 1,300원 했나? 기억나세요? 내가 사오려면 얼마에 사와요? 1,100이죠. 그렇죠? 1,500원에 파는 거죠. 그럼 난 얼마를 받아야 돼요? 1,650은 1,500 더하기 150이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어떻게 납부를 해요? 부가치세를 50 납부한다. 이렇게 기억나시죠? 예, 100을 미리 냈으니까 나는 50만 차익 납부입니다. 기억나시죠? 예. 내가 물건 사올 때 100 냈잖아. 내가 물건 사올 때 1,000원만 낸 게 아니고 100까지 내고 사왔죠. 그럼 이것도 똑같은 경우예요. 내가 1,000원에 대한 사용료를 내는 거죠. 이자를 낼 때 난 1,000원만 내야 아니면 1,060원 내요. 그럼 그 60원은 여기 해당되는 거죠. 공제 받아야 되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이 60원이 6% 내는 게 뭐예요? 사실상 매입세액이에요. 이거하고 똑같다고. 이해되시겠어요? 예. 되셔야 돼. 내가 이자를 지급한다는 것 자체, 빵값 1,000원을 지급할 때 1,100원 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 100원 나중에 써먹죠? 1,060원도 마찬가지예요. 1,000만 원을 낼 때 60만 원 더 내야 되는데, 이거 6만 원이 뭐다? 매입세액이다.
공제 받아야 되는 세금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도 거래이기 때문에 재화라면 중국에서 13%지만 지금 몇 퍼센트? 6%만 세금을 내면 되는 거고, 이거는 빵 살 때 100원 더 낸 것처럼 똑같이 6원, 60원도 써먹는 매입세액을 구성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6이라는 게 60원이, 여기 보세요. 1100원 냈을 때 내 물건 값이 1000원이고, 이거는 내가 써먹는 돈이 내 거죠. 내 자산이죠. 그래서 매입세, 부가세 자산이라고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 1100원, 1060원 낼 때 이 60원도 뭐예요? 공제가 되는 부가세 자산이죠. 그러니까 무슨 설명드리냐면 60원이 누구 세금이에요? 내 거예요? 아니면 한국 거예요? 60원이 내 거예요? 한국 거예요? 여러분 빵을 여러분이 1100원에 샀어요. 이 100원이 여러분이 써먹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써먹었어요? 여러분이 써먹었으니까 50원만 낸 거잖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1000원 내면서 1060원, 1060만 원 냈죠? 60만 원은 여러분이 아주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6% 60만 원 누구 거예요? 누구 세금이에요? 누가 부담해야 돼요? 내가 부담하고 내가 나중에 공제 받아야 돼요? 아니면 한국이 부담하고 한국이 공제 받아야 돼요? 중국법이 나죠? 이해되시겠어요? 이거 내가 빵 살 때 1100원 해서 100원을 나중에 150원에서 빼서 공제 받는 걸로 써먹는 거잖아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잖아. 부가세 자산 내 거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죠. 1000만 원 했는데 60만 원 더 6% 내야 되는데 이것도 공제 된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내 매출세액에서 또 빼준 다음에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6% 내는 건 내 세금이어야 돼요? 아니면 한국 거를 띄어서 내야 돼요? 내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1000만 원 세금 낼 때 생각해 봅시다.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중국 법인 입장에서는 1000만 원 이자를 내려면 한국으로 계약서에 이자 1000만 원을 보내기, 세전 이자를 1000만 원을 하려면 중국 법인의 주머니에는 얼마가 있어야 돼요? 1060이 일단 있어야 돼요. 근데 그 60은 누가 써먹어? 중국 법인이 나중에 공제로 써먹을 수가 있는 돈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1000이 이제 세전 이자가 한국으로 날아가는데 다 날아간다, 못 날아간다? 몇 프로는 세금 내야 돼요? 10%는 중국에 납부를 해야 되죠. 근데 이 10% 납부한 거는 중국 법인이 대신 원천징수한 거지 실제는 누가 부담한 거예요? 한국이 부담한 거죠. 그래서 이 10% 납부한 건 어떻게 한국에서 공제 받을 수 있죠? 아까 배당도 마찬가지. 외국 납부세 공제라고 해갖고, 예, 한국의 법인세 세율 몇 %예요? 우리 그냥 편의상 25%로 합시다. 1000만 원 날라가면 한국에서 법인세 얼마 내야 돼요? 250만 원 내야 되죠. 근데 중국에서 이미 얼마를 냈어요? 100만 원 냈죠, 10%. 그럼 한국에서는 추가로 얼마만 납부하면 돼? 150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는 거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외국 납부세 공제가 가능하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10% 띄고 가서 최종으로 한국에는 얼마밖에 안 꼽혀요? 현찰로는 900밖에 안 꼽힌다. 이해되시겠어요? 1060, 1900. 다 이제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100만 원에 대해서 한국에서 날리는 거 아니고 한국에서 세무조정할 때 외국 납부세 공제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71페이지 표 바로 밑에 볼게요. 위의 규정에 의해서 중국 내 회사가, 그러니까 자회사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어서 6%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하고 동의를 하죠. 그리고 그 6%만 납부할 게 아니라 뭐까지 붙는다? 예, 잡세 12% 정도가 또 붙어요. 그래서 6.72%가 되는데 72%는 0.72, 12%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부담하는 게 맞아요. 중국의 비용으로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언제 내야 되냐? 이건 다시 줍니다. 나중에. 지금 설명할게요. 이 부가세는 언제 발생하느냐? 12%. 우리 처음에 한 두세 번 수업할 때 했을 텐데 영업세, 증치세에 납부하는 세금의 실납부액에 12%가 추가로 붙습니다 했잖아요.
그럼 여기 봐봐요.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이 파란 글씨 볼게요. 예, 이게 그냥 중비라고 할게요. 12%가 어디에 붙어요? 150에 붙어요? 100에 붙어요? 아니면 50에 붙어요? 50에 붙죠. 그럼 내가 물건 주고 살 때는 12% 붙여서 해요? 아니면 12% 무시해요? 없죠. 그냥 10%만 하는 거죠. 중국으로 말하면 13%나 6%만 내면 돼요. 근데 언제? 세무서에다 실제로 총 갖다 박을 때 내는 금액에 12%가 추가로 붙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6%는 뭐예요? 이거라며. 매입세액이라며. 근데 세금을 또 내라며. 여기서는 또 뭔 말이야? 근데 지금 이 6%잘 생각해 보세요. 매입세액이 이 자리는 맞긴 맞아. 근데 이걸 갖다가 다른 거래 상대방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세무서에 직접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 6%는 원천징수에서 세무서에 직접 내가 내야 되는 거죠. 이게 맞긴 맞는데 다른 거래 상대방한테 내가 1,100원 내는 것처럼 100원 얘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세무서로 뽑는 거예요? 세무서로 뽑죠. 그러니까 과세 대상이 된다고. 12% 붙는다고. 이 100원 낼 때 12%더 붙여요? 안 붙여요? 중국에서 물건 사고 팔 때 이 잡세까지 더 붙여서 거래해요? 안 해요? 12%더 안 붙죠? 왜 안 붙어요? 그거는 세무서에다 내는 세금이 아니니까. 우리 둘이 할 때는 12% 잡세를 안 붙여요. 근데 여기도 6%만 내면 되는 것 같은데 왜 잡세가 더 붙어요? 세무서에다 곧장 박는 돈이기 때문에. 세무서에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직접 몇 %가 붙는다? 12%가 붙는다. 예, 그리고 해서 잡세도 붙는다. 그 부가세가 붙는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단, 밑줄 빡빡 긋고 두 줄 별 2개 붙이셔야 돼요. 이자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뭐라고요? 매입세액은 맞는데 공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자리는 맞다 틀리다. 이 자리는 맞다. 근데 공제는 못 해준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 자리에 들어가긴 다요. 여기에 해당하는 건 맞아. 그런데 정작 나중에 가면 공제는 안 해줘 라는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배당하고 이자 정리 짧게 할게요. 배당 다시 가볼게요. 중국 자회사가 한국으로 배당하는 거죠?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두 가지를 고려해라. 첫 번째 뭐? 법인세하고 거래세. 예, 법인세 세금 낸다 안 낸다? 낸다. 몇 %를? 5% 또는 10%를. 5% 10% 기준이 뭐다? 지분율 25%에 따라야 되고 25% 넘어가면 5%, 안 되면 10%. 그 다음에 지분을 몇 %를 몇 년 이상 갖고 있어야 된다? 1년 이상, 10년 이상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익적 소유자, 페이퍼 컴퍼니라면 5% 혜택을 못 받는다. 예, 그리고 중국 세무서에다가 한중 조세 협약에 의한 특별 감면을 신청을 해야 된다. 안 한다면 몇 프로 두드러 맞는다? 20%. 그리고 참고로 말하면 개인에 대해서는 100% 다 면세다. 왜? 개인은 소득세율이 높으니까. 라고 이해되시면 되고요. 배당은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증치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증치세 영업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여기서 10% 띄고 간 거는 날린다 안 날린다. 여기 있잖아요. 이중과세조죠. 68페이지 동그라미 2번. 여기서 10% 띄고 간 거는 한국에서 세율 25% 두드러 맞을 때 기납부 외국 납부 세액 공제, 기납부 세액으로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다시 깔 수가 있다. 그만큼은 공제를 받고 낸다. 차감한다는 거죠. 납부세액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자로 갈게요. 이자는 과세 대상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두 가지 세금이 있는데 하나는 법인세 내야 된다. 몇 %? 믿지도, 아니, 따로 묻지도 말고 무조건 10% 내면 되고요. 법인세는. 그 다음에 거래로 보기 때문에 한국과 달리 예, 중국에서는 이자는 거래로 본다. 그래서 몇 %가 부가세가 붙는다? 6%. 근데 그 6%는 그 한국에 가져가는 이자에 대해서 붙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매입세, 빵 살 때 1,000원짜리 살 때 한국에서 10%더 붙여서 1,100원 내고 사온 것처럼 1,000만 원 보낼 때 이자를 지불해야 되는 금융 서비스를 산 내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6% 세금을 내는데 맨 마지막에 가면 뭘로 돼요? 이거는 공제는 된다 안 된다? 아쉽게도 안 된다. 그렇지만 이제 정리하셔야 돼요.
세전 이자를 1,000만 원 가져요. 1억 빌려서 10% 이자 주기로 했다. 1년간. 그래서 이번에 1,000만 원 간다면 돈 중국 자회사 입장에서는 얼마가 있어야 돼요? 1,060이 있어야 돼요. 그 60만 원은 원래는 원칙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매입세 공제로 공제가 돼야 되는 건데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매입세 불공제다라는 이야기 기억해 두시고요. 네, 금융이자는 매입소액 불공제다. 하나 두시고 그 다음에 1,060이 있어야 되고 60은 내가 내고 원칙은 공제 받아야 되는데 못 받습니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1,000만 원이 날아가는데 다 날아간다, 못 날아간다? 못 날아간다. 몇 퍼센트? 10% 띄고 날아간다. 그럼 한국에서는 예,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는 회계 처리할 때 이자 수익이 얼마겠어요? 900이에요, 1000이에요? 예, 1000이에요. 대변의 이자 수익 1000, 차변의 현금 900, 차변에 다시 100만 원은 외국 납부세액 자산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900으로 기장하시면 안 돼요. 1000이 이자 수익이고 대변의 이자 수익 1000, 차변에 현금 900, 그다음에 차변에 외국 납부세액 자산, 법인세, 예, 자산으로 잡아서 나중에 세액공제 때 반영하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중과세 조정. 한국에서 그 100만 원, 1000만 원 날아갈 때 10만 원 낸 거 한국에서도 배당하고 똑같이 외국 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배당하고 이자까지 해서 약 1시간 정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한중조세협약 좋은 말을 할 때 다운만 받지 마시고 꼭 출력해서 화장실에 걸어두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맑은 정신으로 한번 훑어보세요. 7번 보신 분하고 안 보신 분하고 많은 차이가 발생하도록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거예요. 알았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